우리 당 소속 서영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의혹 최초 보도가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대표가 사과를 했으니까 6일 만에 사과를 했는데 늦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 야당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 중에 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속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논란이 일었을 때만 해도 당 차원에서 굉장히 조용했었고 오히려 옹호했었죠. 서영교 국민을 굉장히 분노케 만들었던 거는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였거든요. 그 문자 메시지에 선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세요라고 보낸 메시지 때문에 아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들끓었고 그러고 나니까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둘씩 더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이제 당무감사를 하겠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과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서영교 의원의 딸이 결국 본인의 인턴으로 채용을 했고 그 인턴의 경력 때문에 로스쿨에 취업한 것 아니냐라는 로스쿨에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 퍼지고 번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무감사 결정은 어제 한 거고 사과는 오늘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제 김종인 대표의 사과 조치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관행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 당무감사의 결과로서 정말 적극적인 혹은 뭐 제명이라든지 출당 조치까지 나올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가 중요한데 당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당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네, 일종의 기업이나 다 이런 곳들은 다 감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외부 위원들을 다 위촉을 해서 철저히 외부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사안을 조사하고 이 조사한 사안을 가지고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런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의혹이 처음부터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다라고 하는 어떤 특혜 의혹이 보도되었을 때 서영교 의원의 해명이 사과가 아니라 일은 했지만 그 월급을 다 후원금으로 냈다라는 잘못된 해명을 한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를 못한 겁니다. 이 국회 인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채용은 각 의원실별로 의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턴에 등록되는 것은 사실상 국회에 관련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 각 의원실별로 딱 2자리만 되고 이 2사람에 대해서만 유급 인턴으로 인정이 되고 경력이라고 하는 국회 사무처에서 발급되는 경력이 발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대학생 때 무려 한 8차례를 써봤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가를 보면 실제 제가 국회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다 지인 추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국가에서 월급을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인턴 자리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사사로이 마음대로 이걸 채용했다는 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캐치를 하지 못하고 서영교 의원의 해명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셈이 맞습니다. 됐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내 여러 가지 감사, 조사 여러 가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로 나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고 한다면 당직을 정지시켜버리는 상황이 되면 당원권을 정지시켜버리면 공천을 못 받게 되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건 치명타죠.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데 이미 서영교 의원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4년 임기가 보장됐는데 4.13 총선 당시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실을 몰랐는가라고 다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공천심사 때 과연 당이 몰랐느냐, 알았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김종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천심사에 굉장히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운동권 정당의 체질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컷오프 시키거든요. 그때 컷오프돼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사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정청래 의원의 막말과 지금 서영교 의원이 가지고 있던 이 가족 비리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어느 부분들이 더 경중을 따졌을 때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서영교 의원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랬던 서영교 의원을 어찌됐든 공천을 준 게 김종인 대표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이제 와갖고 본인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선택해야 되는 건
더 강경하게 당무감사 결과를 받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애들 못 막았기 때문에 더 크고 강경하게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까지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당시에 공천 당시에 보면은 공천 위원들이 모두 다 서영교 의원은 부적절하다라고 2번에 걸쳐서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일단은 그 시스템을 좀 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과연 이 사안을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만약 알았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공천 시스템을 보게 되면 먼저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을 전부 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투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제보가 물론 들어가는 거죠?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과연 어디까지 제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한두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예. 보통은 어떤 사안, 어떤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논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1회의 투표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2번까지 했다라고 한 것은 아마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예. 이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2번째까지 통과를 해서 비대위에 그 다음날 오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비대위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왜 이 후보에 대해서는 2번이나 이렇게 투표가 있었느냐. 그러면 예.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했다라고 분명히 이러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가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원들은 아마 모든 논란을 다 알고서도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결단에는 아마 크게는 첫 번째, 예. 컷오프를 너무 많이 시켜서 사실상 그 당시에 후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다선의 이미경 여선 의원을 컷오프 시킨 상황에서 전국위원장을 2015년 12월부터 서영교 의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위원장.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을 날린다. 아마 그런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이런 모든 논란을 보고 받고서도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당이 다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많이 논란이 안 돼서 그랬을까? 그냥 줬단 말이에요. 일단은 서영교 의원이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그렇죠. 보니까 기본적인 더불어민주당 내에 친한 선후배 지인들이 쫙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고 그 상황 예. 속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서영교 의원의 전화 한 통화 안 받아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로비를 했을 정황이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랑갑에 서영교 의원을 배제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마땅한 후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강북의 그 당시에 오영식 의원이라고 예. 이 운동권 배제 조치에서 첫 번째 컷오프된 의원이거든요. 예. 오영식 의원을 배제하고 나서 마땅한 후보를 꽂지 못해갖고 공천하지 못해서 결국 그 자리를 새누리당이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같은 정황으로 공천하게 된다라면 중랑 같은 경우는 서영교 의원이 빠지더라도 그 지역에 마땅한 새누리당 후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천을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예. 모든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굳는다고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공천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젠 더불어민주당이 풀어야 될 숙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공천을 해서 사단이 났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마지막 남은 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최종 결정이 진짜 적당한 수준에서 징계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도 당시에 비대위원, 공천위원, 중진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구명운동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천을 받는데 주요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선후배들. 물론 이제 예. 그런 의혹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전부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논란이 된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은 국회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관례화된 사안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의 의원실을 누구로 꾸리느냐, 보통 지인들의 자기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을 많이 뽑기도 대부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이 또 대개는 친척, 자기 가족은 아니지만 보통은 친척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례처럼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도덕적인 문제로 삼을 것이냐, 또 사실이 아닌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당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아마 그것도 모든 언론이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